이번 2022년 FW 컬렉션에는 묘하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무드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역시 패션 트렌드는 20년 주기로 돌고 돈다, 또는 10년 주기로 돌고 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션 트렌드는 과연 누가 언제 정하는 건지,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동안의 패션위크 히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약이 점점 커지는 2022년 FW 액세서리 트렌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즌 바뀌면서 옷 살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트렌드가 뭐지?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나왔던데 도대체 이런 유행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누가 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패션 트렌드라는 건 말 그대로 패션의 전반적인 동향과 흐름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참 묘한 구석이 있어서 처음에는 뭔가 유행이 시작될 때는 좀 어색하고 전혀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면 나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나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이 유행하는 아이템은 모든 브랜드와 쇼핑몰에 넘쳐나서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또 예뻐 보인다는 거죠. 사실 트렌드의 흐름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주입식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소수의 럭셔리 브랜드가 발표한 컬렉션의 트렌드를 다 같이 따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럭셔리 브랜드 컬렉션을 보고 미드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가 카피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었죠. 한마디로 이 탑다운 방식은 브랜드, 곧 생산자가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NS의 발달로 소비자에 의해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컬렉션이나 브랜드 신상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도 거의 시간차 없이 오가면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픽한 아이템들을 널리 알리고 퍼뜨려주는 홍보 마케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예전엔 브랜드가 컬렉션을 발표하면 선택받은 소수의 바이어들만 이 런웨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실시간 라이브 이런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패션쇼에 초청받은 건 영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프론트로 맨 앞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브랜드의 영향력과 마케팅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죠.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본 선택받은 바이어들과 그 관계자들은 세상 처음 공개되는 신상들을 그들의 프리미엄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키게 되는 거였죠. 또 이게 완전 소수의 프리미엄 부티크나 백화점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명품 신상을 입점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샵의 경쟁력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막 퍼뜨린다는 건 말도 안 됐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접근성에 따른 희소성까지 추가되어 각 매장마다 스타일 MD 구성까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에 가야만 살 수 있는 희귀템이 그 경쟁력이었고, 뉴욕 백화점엔 없지만 파리 본점에만 있는 그런 차별화 전략들이 계속 먹혔죠. 결국 이렇게 패션이란 유통 구조도 폐쇄적이고 사는 사람도 한정적인 마켓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수 브랜드와 일반 대중 소비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았던 거죠. 그러나 꾸준한 온라인의 성장과 코로나19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벽이 허물어졌고 실시간으로 런웨이 쇼를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과 동시에 소비자 연령대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마켓에 적극 유입되면서 살아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를 예측한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 새로운 소비자를 잡기 위해 이들의 취향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분석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었던 패션 구조는 유스컬처의 유입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바꾸어 갔는데요. 최근 럭셔리 브랜드 컬렉션을 보면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소비자에게 영감을 받아 마켓과 SNS에 보이던 감성을 런웨이에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소비자, 즉 대중이 된 셈이죠. 그것도 어린 대중이죠. 요즘 어린 소비자들은 패션을 갖고 노는 법을 진짜 잘 캐치하더라고요.
그냥 마켓에서 시즌대로 옷을 사서 쟁여놓고 입는 개념이 아니라 마켓에 없는 옷도 발굴해서 스타일링하고 이걸 또 공유하고 자랑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판매자의 자리까지 꿰차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SNS에서 유행하던 감성들이 거꾸로 럭셔리 컬렉션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2020년쯤부터 젠지에게 가장 핫하고 꾸준하게 사랑받은 테마 Y2K. 이 테마가 2022년 FW 런웨이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겹쳐있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90년대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긴 했었는데 라떼 경험담이지만 그때는 지하철역에서 귓속말로 알려주는 분도 계셨어요. 엄청 비밀처럼 저기요 뒤에 옷이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소근거리면서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바로 그 트렌드가 다시 대유행할 예감인데요. 22년 FW 컬렉션에서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이런 스타일링을 막 던지면서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90년대는 특히 완전 로우웨이스트로 저렇게 팬티가 보이게 입는 스타일이 트렌드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캘빈 클라인을 비롯한 브랜드, 우리나라는 그때 보디가드? 이런 브랜드 팬티가 날개 돋치듯 팔렸으니까요. 이번 미우미우도 속옷, 특히 라벨을 저렇게 밖으로 꺼낸 저 팬티 좀 보세요. 저것도 또 바로 품절 대열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번 시즌 루이비통을 좀 재밌게 봤는데요. 물론 오징어 게임에서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정호연 배우가 오프닝을 해서 좀 더 흥미롭고 멋있었는데요. 서울 패션위크처럼 최초로 박물관에서 런웨이 쇼를 진행한 것도 관심을 끌었지만 90년대에서 가져온 것 같은 저 레이어드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니트나 아우터를 살짝 묶어서 입은 룩을 보면 90년대 감성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포멀 드레스의 스트리트 감성을 얹은 스타일 매치와 패턴 온 패턴 트렌드를 동시에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루이비통 디자이너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슈프림을 비롯한 정말 다양한 패션 화보 등으로 유명한 포토그래퍼 데이비 심스 작품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바라봤던 90년대 패션의 향수를 함께 가져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아이템에 있어서도 완전 90년대 팀 스포츠 캐주얼의 폴로티, 럭비 티셔츠들을 재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다 미우미우의 테니스 티셔츠 아이템들과 레이어드까지 이 스포츠 바이브가 레트로와 만나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패션 트렌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흔히들 이 시기를 패션의 암흑기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릿한 뉴스 컬처에서 영향을 받았던 반항적인 스타일링과 낙천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컬러 플레이에 이 두 조화가 두드러졌던 시기라 미니멀에 익숙해진 시각에서 보면 그때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200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데님이죠. 최근 몇 년간 런웨이에서 데님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데님의 염색과 워싱 공정에서 물과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였죠. 데님 소재의 재활용과 레이저 워싱 같은 기술로 그 대안을 찾은 데님이 22년 SS 시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FW 시즌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감성으로 컴백합니다. 2000년대 그 당시 옷 좀 입는다 했던 우리의 데님 프라이드를 지켜줬던 브랜드 디젤도 이번 시즌 Y2K 감성 맛집임을 인증하며 확실히 되살아난 것 같은데요. 특히 로우웨이스트를 강조한 미니 데님과 자이언트 벨트의 코디는 정말 2000년대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 데님 팬츠는 확실히 로우웨이스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실루엣부터 배기 스타일과 카고 팬츠까지 보여주면서 그 소재도 워싱이 다양하게 들어간 다크진에서 블랙진, 청청 패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맥시멀한 2000년대를 오마주한 트윙클 데님이나 메탈 데님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는 데님의 다양한 루킹을 선보였는데요. 거대한 유리벽 공간에 저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세트장을 구성해서 기후 위기의 경고를 보냈죠. 그래도 큰 봉지에 필수품만 챙겨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댐나의 경험과 상처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고향 조지아에서 1993년에 전쟁을 겪었던 뎀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며 국기 컬러 드레스를 끝으로 22년 FW 컬렉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패션계에서도 좋은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패션의 암흑기로 악명 높다는 2000년대의 패션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취향이 아니라며 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때처럼 다양한 디테일과 포인트가 활발하게 쓰인 적도 없으니 어떻게 보면 또 패션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즌은 특히 액세서리도 그 존재감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Y2K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강력한 레트로 펑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맥시멀리즘의 트렌드로 좀 과한 요소들도 많이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퍼들의 계속되는 행진과 함께 백, 모자, 슈즈까지 이 퍼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컬러와 볼륨감으로 Y2K의 맥시멀 감성을 표현하는 데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22년 FW 시즌에 히트할 것 같은 퍼 슈즈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통굽 같은 플랫폼이 과다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라막신 같은 형태감이 재미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해 줍니다. 이번 겨울은 이 강렬한 퍼 액세서리 하나만 장만해도 춥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려면 또 하나 시도해봐야 할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바라클라바죠. 2020년부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며 다들 관심을 보였던 이 바라클라바도 22년에는 좀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또 SS부터 미니 라인의 스커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FW에도 그 강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스커트가 짧아지면 공식처럼 롱롱 부츠가 같이 트렌드로 올라옵니다. 특히 니랭스를 넘어선 길이와 저 현란한 컬러와 가죽의 아우라를 보면 Y2K를 금방 넘어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Y2K가 한창일 때 1999년에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낸 영화가 있었죠. 바로 매트릭스인데요. 이 스타일을 오마주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백은 한동안 미니백이 유행하다가 요즘 점점 그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FW 시즌부터는 여행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도 될 정도로 커진 빅백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미니백들은 팔찌백, 손목백으로 다양한 소재와 함께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90년대 레이어링 스타일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FW 시즌에는 이 멋스러운 레이어링을 위한 아이템 오페라 글러브와 하이삭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티에서나 볼 것 같은 아이템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레이어드의 멋을 더해줄 것 같은 글러브는 다양한 소재와 긴 길이감으로 레트로 클래식 감성을 우아하게 표현했고요. 삭스도 미니라인과 함께 다양한 버전으로 길어지면서 그 활용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외에도 60년대 레트로 감성으로 충만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메리제인 형태의 플랫폼 슈즈부터 헤어밴드, 볼드한 주얼리, 컬러 스타킹까지 이렇게 22년 FW 시즌 트렌드는 액세서리까지 맥시멀과 Y2K 스토리로 가득했는데요. 트렌드 포인트로 이런 액세서리 하나만 센스 있게 해줘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 생활에 좀 활력이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5개의 에피소드로 2022년 컬렉션 트렌드를 보여드렸는데요. 2022년 FW 서울 패션위크 알차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